안녕하세요. 당신이 지나온 100만 가지 추억을 이야기하는 곳, 밀리언 메모리즈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50대, 60대, 그리고 70대 여러분들은 자신있게 그렇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치열하게 살았으니까요. 내 입에 들어가는 건 아까워도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건 아깝지 않았고, 나는 구멍난 양말을 기워 신을지언정 자식 기죽지 말라고 메이커 운동화 신겨가며 키웠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그러셨듯 우리 또한 내리사랑을 천명처럼 여기며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이 곧 내가 잘 되는 것이고,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훈장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이 참 야속하게 변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그 효도라는 개념이 이제는 박물관에나 가야 볼 수 있는 옛말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곧 노후 대책이었습니다. 10자식 안 굶긴다는 말이 있었고, 그중 하나만 성공해도 부모의 말년이 편안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100세 시대, 축복이라고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겐 재앙과도 같습니다. 자식들은 제 앞가림하기도 벅차서 허덕이고, 부모를 봉양하기는커녕 부모의 등골을 빼먹지 않으면 다행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그래도 내 자식은 다르겠지, 설마 내 새끼가 나를 외면하겠어? 하는 마음으로 손에 쥐고 있는 마지막 생명줄 같은 노후 자금을 헐어서 자식에게 내어줍니다. 집장만 하는데 보태주고, 사업한다고 대주고, 손주 봐준다고 용돈 털어쓰고, 그렇게 다 퍼주고 나서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과연 자식들이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며 여러분을 극진히 모실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우리들의 슬픈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 모든 것을 내어준 뒤 결국 차가운 방구석에서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 어느 가장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김씨의 마지막 승부수, 그리고 패배. 서울 변두리에 살고 계신 68세 김영감님, 아니 김 선생님의 사연입니다. 김 선생님은 평생을 성실하게 사신 분입니다. 대단한 대기업을 다니진 않았지만 중소기업에서 30년을 근속하며 안 먹고 안 입어서 서울의 번듯한 30평대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하셨습니다. 그 집은 김 선생님의 땀과 눈물, 그리고 자부심 그 자체였죠. 은퇴 후에는 국민연금 조금 나오는 것과 그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으면 부부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3년 전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찾아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서울 전세가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저 이번에 결혼 못하면 평생 혼자 살아야 할지도 몰라요. 며느리가 될 그 친구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집 때문에 놓치면 저 못 살아요.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호소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고민했습니다. 내 노후의 전부인 이 집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자식의 앞길을 막는 부모가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김 선생님은 평생 살아온 그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아들에게 서울의 전세 아파트를 해주고 남은 돈으로 김 선생님 부부는 경기도 외곽의 낡은 빌라 전세로 이사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 빌라였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은 아내가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끙끙거렸지만 김 선생님은 그래도 아들이 잘 살면 됐지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요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년 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친구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겠다며 또 손을 벌렸습니다. 아버지,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거 대박 아이템이에요. 저 성공해서 아버지 어머니 그 낡은 빌라에서 나오게 해드릴게요. 나중에 용돈도 두둑이 드리고 해외여행도 보내드릴게요. 딱 한 번만 믿어주세요. 김 선생님은 아들의 그 성공하겠다는 말에 또다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자식이 잘 되겠다는데 내가 쥐고 있으면 뭐하나. 죽을 때 싸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닌데. 결국 김 선생님은 살고 있던 빌라 전세금을 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더 외곽에 해가 잘 들지 않는 15평짜리 월세방으로 옮겼습니다. 남은 돈 전부를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대주었죠. 통장에 남은 건 이제 비상금 몇백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의 사업은 예상하셨겠지만 코로나 여파와 불경기 탓에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돈만 날린 게 아니라 빚더미에 앉게 되었죠. 처음엔 미안하다며 찾아오던 아들의 발길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전화를 하면 바빠요, 힘들어요 하며 짜증 섞인 목소리만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김 선생님의 생신이었습니다. 아내와 둘이 미역국에 김치 하나 넣고 밥을 먹다가 문득 서러움이 복받쳤습니다. 그래도 생일인데 아들 얼굴이나 한번 보자 싶어 왕복 3시간이 걸리는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빈손으로 가기 뭐해서 아끼던 쌈짓돈을 털어 손주가 좋아한다는 통닭 2마리를 사들고 말이죠. 초인종을 누르니 며느리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에는 고소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켜놓고 자기들끼리 파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며느리의 첫마디는 어서 오세요가 아니라 연락도 없이였습니다. 아들은 방에서 나오면서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시면 온다고 전화를 하시지. 저희 지금 나가려던 참이었는데. 김 선생님은 식탁 위에 놓인 먹다 남은 피자와 치킨, 그리고 자신이 사온 식은 통닭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렀다. 밥들은 먹었냐? 네, 먹었어요. 아버지도 드셨죠? 저희 약속이 있어서 지금 나가봐야 해요. 김 선생님은 현관에 들어선 지 5분 만에 쫓겨나듯 나와야 했습니다. 손에 들려있던 통닭 봉투는 식탁 위에 올려두지도 못하고 며느리의 손에 엉거주춤 들려보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며느리가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노인네가 눈치도 없이 불쑥 찾아오고 그래. 짜증나게 진짜. 돌아오는 지하철 1호선 안. 김 선생님은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했고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내어주었던 한 남자의 얼굴. 하지만 그곳에는 초라하고 늙은, 그리고 빈털터리가 된 노인 하나만 덩그러니 앉아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그 흔들리는 지하철 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자식이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위한다고 했던 그 모든 선택들이 결국은 나 자신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는 사실이, 그리고 내 가난이 자식에게조차 짐짝 취급을 받게 만들었다는 그 현실이 너무나 비참해서였습니다. 김 선생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처럼 들리진 않으셨나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김 선생님이 잘못한 게 뭘까요? 자식을 너무 사랑한 죄? 자식을 믿은 죄? 아니요. 김 선생님의 유일한 실수는 내 인생보다 자식의 인생을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것, 바로 그것 하나입니다. 이제 눈물을 닦고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을 비참하게 살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들이 있습니다.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한
세 가지 원칙 1300, 1830.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의 모든 부모님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이기적인 부모가 되십시오. 그것이 나를 살리고 역설적으로 자식을 살리는 길입니다. 자식에게 올인하지 않고 내 노후를 지키기 위한 세 가지 원칙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모의 권위는 지갑에서 나옵니다. 속물적이라고 욕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돈이 있으면 효자 효녀가 줄을 서고 돈이 없으면 병든 부모는 짐짝이 된다는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습니다. 자식들이 왜 명절에 부모님 댁에 오는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도 있겠지만 갈 때마다 주시는 용돈, 바리바리 싸주시는 반찬, 그리고 언젠가 물려받을 유산. 그런 기대감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순간 자식에게 여러분은 더 이상 기대할 언덕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돈은 내 돈이고 부양의 의무는 남의 일이 되는 게 사람 심리입니다. 죽을 때까지 안이관 뚜껑 닫기 직전까지 재산은 여러분의 명의로 꽉 쥐고 계십시오. 조금 치사해 보이면 어떻습니까? 그 돈을 쥐고 있어야 자식들도 여러분 눈치를 보고 한 번이라도 더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여러분의 생명수당이자 자존심 유지비입니다. 둘째, 거절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자식이 죽겠다,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며 읍소할 때 마음 약해지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도와주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확률이 99%입니다. 자식이 30대, 40대가 되었으면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부모가 쌈짓돈 털어서 막아주면 자식은 평생 부모에게 기대는 캥거루가 됩니다. 자식이 빚더미에 앉는 것이 마음 아프시죠? 하지만 여러분이 노후 자금까지 다 털어주고 나서 둘 다 길거리에 나앉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미안하다, 이건 내 노후 자금이라 절대 건드릴 수 없다. 이 돈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지켜줄 돈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시오. 그 거절이 당장은 매정해 보일지 몰라도 훗날 늙고 병든 여러분을 자식에게 떠넘기지 않게 해주는 진짜 자식을 위한 배려가 될 것입니다. 셋째, 자식 줄 돈으로 나에게 투자하십시오. 많은 부모님들이 1,000원짜리 한 장 아끼면서 자식 집 사는데 몇 억씩 보태줍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드시고 좋은 옷 사 입으시고 친구분들과 여행 다니십시오. 가장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아십니까? 유산 많이 남겨주는 부모 아닙니다. 건강해서 병원비 안 들게 하고 내 돈으로 생활해서 자식에게 손 안 벌리는 부모. 이게 진짜 최고의 부모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입니다. 손주 용돈 줄 돈으로 여러분의 무릎 관절 치료부터 받으세요. 자식 전세금 보태줄 돈으로 여러분의 노후 연금을 하나 더 드세요. 제발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가장 먼저 챙기십시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 김 선생님의 사연과 저의 독한 조언들이 혹시 조금 불편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더 이상 희생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 눈물 흘리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난 수십 년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충분히 희생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온전히 나를 위해 쓰셔도 죄받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사셔야만 합니다.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려 하지 말고 홀로 당당하고 행복하게 노후를 즐기는 부모의 삶의 태도를 물려주십시오. 그것이 훗날 자식들이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때 더 큰 교훈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답답함이
조금이라도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식 문제로 혹은 돈 문제로 남모를 소가리를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맞아, 나도 그랬어. 이제라도 내 인생 살아야지 하며 서로 위로하고 다짐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깊은 인생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친구 밀리언 메모리즈였습니다. 오늘 밤은 자식 걱정 내려놓으시고 오직 당신만을 위해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